남편의 아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아니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엄마의 이름은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의 비밀집 앞에 서 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 목소리.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문제는 저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그 집에서 나온 여자. 제가 본 적도 없는 여자가 우리 남편과 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수상한 외출. 결혼 5년 차 평범했던 우리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였어요. 남편 민수가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밤 12시는 넘을 거야. 처음엔 믿었어요.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 남편이 대견하기까지 했죠. 매일 도시락도 싸주고 늦은 시간 들어오면 따뜻한 죽도 끓여주고 헌신적인 아내였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야근을 한다면서 정작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수는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아,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향수를 진하게 뿌려서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밴 것 같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그 향수 냄새가 달콤하고 관능적인 냄새였거든요. 회사에서 쓸 법한 은은한 향이 아니라 데이트할 때 뿌릴 법한.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안 봤을 텐데 그날따라 호기심이 생겨서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예나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와? 예나가 자꾸 아빠 찾아요 유유.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그림 그렸는데 보여주고 싶대요. 빨리 와서 예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바라기 딸이라 키읔키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예나? 예나가 누구죠? 그리고 왜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 아니,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민수가 계속 미루자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보고 싶었지만 샤워 소리가 멈췄거든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죠. 그날 밤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예나라는 아이 알아?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예나? 아, 회사 후배 김대리 딸이야. 장난으로 아빠라고 부르나 보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그럼 왜 예나맘이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김대리가 아내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겠지. 별거 아니야.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추궁할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나 했던 의심이 사실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 동창 모임이 있어서. 회사 골프 모임이야. 민수는 등산도 안 하고 동창들과도 연락 안 하고 골프는 더더욱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낯선 집 주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어요. 토요일 오전 평소라면 늦잠을 자는 민수가 새벽 7시에 일어나더니 친구들이랑 골프 간다며 서둘러 나가는 거예요. 골프복도 없는 민수가 골프를 간다고. 말이 안 됐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민수가 나간 지 10분 후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다행히 민수 차가 아직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에 걸려 있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그래도 진실이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우리 동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로 향했어요. 그곳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새 아파트 단지였죠. 왜 민수가 그곳에 가는 걸까요? 민수가 멈춘 곳은 레미안 센트럴파크 아파트 103동 앞이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급하게 주문한 망원경이었는데 이런 용도로 쓸 줄 몰랐죠.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차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큰 쇼핑백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겁고 커 보였어요. 민수는 103동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에서 기다렸죠. 30분, 1시간, 2시간. 민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봤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혹시 여기 민수라는 분 살아요? 키 175에 안경 쓰고. 아, 508호 아빠 말씀하시나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던데. 508호. 매주 토요일마다. 혈압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거기 사세요? 아니요, 아내분이랑 딸이 살고 계시고 아빠는 주말에만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직장 때문에 따로 사시나 봐요. 아내, 딸. 이게 뭔 소린가요? 민수의 아내는 저라고요. 딸은 또 뭐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시간 더 기다린 후 민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 한 명이 함께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았어요.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손을 잡은 채 나오는 5살 정도 된 여자아이. 그 아이가 민수를 보고 아빠 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더라고요. 민수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뽀뽀를 해주는 모습.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 다정한 민수의 모습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봤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민수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그럼 저는 뭔가요? 저는 대체 뭔가요? 그곳에 있던 아이. 그 아이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조금 더 가까이 갔죠.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예나야, 아빠가 뭐 사왔는지 볼래? 예나. 그 아이가 바로 예나였어요. 카카오톡으로 민수에게 연락하던 그 아이. 민수가 쇼핑백에서 예쁜 원피스를 꺼내자 예나가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 최고. 엄마 봐봐. 아빠가 예나한테 공주 옷 사왔어. 그 여자가. 예나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와, 예나 공주님이 됐네. 아빠한테 뽀뽀 해드려야지. 예나가 민수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이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제게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아이를 갖자고 했을 때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좀 더 안정되면이라고 하면서 계속 밀었는데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네요. 예나가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그 여자는 벤치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고요. 저는 다른 벤치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예나를 보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가 민수를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눈, 코, 입. 특히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 그네 태워줘. 엄마는 배 때문에 힘들어. 아빠가 태워줄게. 민수가 예나를 그네에 태우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 저는 그런 민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아빠, 나 높이 높이. 위험하면 안 되지. 예나가 다치면 아빠가 슬픈데? 괜찮아. 예나는 용감해. 민수가 웃으면서 그네를 더 높이 밀어주었어요. 예나의 웃음소리가 놀이터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때 예나 엄마가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라고요. 자기야, 예나 너무 높이 태우지 마. 떨어지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잘 잡고 있어. 자기야. 그 여자가 민수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언제 나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해. 그럼 예나가 언니가 되는 거야. 와. 예나가 언니가 돼. 아기한테 이쁜 옷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가족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 거네요. 둘째까지. 저와는 아이 갖는 걸 미루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차로 돌아가서 펑펑 울었어요. 20분도 더 울었을 거예요. 닮은 얼굴, 낯선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예나가 민수를 너무 닮았다는 것. 그리고 5살이라는 나이. 집에 도착해서 결혼 사진을 봤어요. 5년 전 찍은 우리 결혼 사진. 그럼 예나는 결혼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인가요? 아니면 민수의 옛날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대학교 때, 직장 초년생 때. 그리고 발견했어요. 6년 전 사진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본 예나 엄마였어요. 6년 전이면 민수와 제가 연애하던 시기예요. 그럼 민수는 저와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와도.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뒤에 적혀 있는 글씨를 봤어요. 민수 손글씨로 수연이와 함께 2019.3 14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연. 그 여자 이름이 수연인가 보네요. 그리고 2019년이면 예나가 태어나기 1년 전쯤이에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 민수와 수연이 만남. 2020년 예나 출생 추정. 2020년 말 마이너스 저와 민수 결혼. 2025년 현재 수연이 둘째 임신. 이게 말이 돼요? 민수는 수연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이중 생활을 해온 거고요. 아니, 생각해보니 더 끔찍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혹시 민수에게는 저보다 수연이 먼저였던 건 아닐까요? 그럼 저는 민수의 불륜 상대였던 건가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민수를 진짜 사랑했는데, 결혼식 때도 신혼여행 때도 지난 5년 동안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할 말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골프 어땠어? 응, 괜찮았어. 날씨가 좋아서 라운딩하기 좋았다. 거짓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민수를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저는 이런 거짓말을 수백 번 들었을 텐데.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민수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뻤어요. 저보다 어려 보였고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진실을 요구하는 나. 3일 동안 고민했어요. 모른 척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추궁해서 진실을 밝혀낼까.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이미 한계였어요. 민수를 볼 때마다 예나와 수연이 생각났거든요. 밥을 해줄 때도 같이 TV를 볼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특히 밤이 힘들었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민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고 다른 아이의 아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화요일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예나 얘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예나가 뭔데? 예나가 누구야? 정확히 말해줘. 아까 말했잖아. 회사 후배. 거짓말하지 마. 처음으로 민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럼 왜 토요일마다 레미안 센트럴파크 103동 508호에 가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들킨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미행했어. 다 봤어. 수연이도 예나도 수연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봤다고. 민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지은아. 대답해. 언제부터냐고. 수연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만났어. 뭐? 너랑 만나기 전부터 수연이랑 사귀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저는 불륜 상대였던 건가요?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수연이를 두고 왜? 수연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예나를 혼자 키우겠다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나는 뭐였어? 너한테 나는 뭐였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이야?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예나는 정말 내 딸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도?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대체 뭐야? 너의 숨겨둔 두 번째 부인이야? 아니면 그냥 바람 피울 상대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민수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와 헤어진 후에 너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 정말로. 거짓말. 정말이야. 너와 결혼할 때 수연이와는 완전히 끝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언제부터 다시 만난 거야? 결혼하고 1년 후쯤. 수연이가 연락했어. 예나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도 안 됐어요. 결혼하고 1년 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남편의 거짓말. 민수의 해명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거든요. 처음엔 정말 예나만 보러 가려고 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언제부터 매주 토요일이 된 거야? 예나가 자꾸 아빠를 찾아서. 그럼 수연이랑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시작한 게 아니라. 임신까지 시켰으면서 시작한 게 아니야?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아, 내가 수연이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너도 사랑해. 둘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예나는 내 딸이고 수연이는 예나 엄마고.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나는 숨겨둔 두 번째 부인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연이는 알아? 나 존재를? 민수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수연이는 몰라? 수연이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주중에는 다른 곳에서 산다고 했어. 완전히 속인 거네. 나처럼. 지은아, 나는 정말.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민수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민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둘 다 사랑한다는 말. 그게 말이 돼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상대방을 속이면서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난 건 민수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새벽 4시쯤 민수가 거실 소파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나가봤어요.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놨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지은아, 아침 먹어. 아침은 됐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뭐? 이혼은 할 수 없어.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민수가 먼저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수연이랑 살면 되잖아. 수연이는 내가 결혼한 걸 몰라. 뭐? 수연이한테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어. 그래서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연이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수연이 생각에는 민수가 자신과만 사귀고 있는 거고 곧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연이한테 말해. 사실을 다 말하라고. 그럴 수 없어. 수연이가 충격받을까봐. 나는 충격받아도 되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중 생활을 하면서 우리 둘 다 속이고 살 생각이라는 걸. 불륜의 증거. 그날 민수가 출근한 후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혼 재판이 되든 뭐가 되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민수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민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안 걸어놔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사진 폴더를 열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연이와 예나 사진이 수백 장이 있었거든요. 예나 돌잔치 사진, 첫돌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가족여행 사진, 심지어 수연이 임신 발표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가 수연, 예나와 함께 찍은 사진 속 표정이 저와 찍었던 어떤 사진보다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특히 수연이 임신 발표 사진. 수연이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고 민수가 뒤에서 수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민수 얼굴에 정말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의 민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했어요. 여보, 오늘 예나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대. 정말? 우리 딸 최고네. 저녁에 가서 축하해 줄게. 예나가 아빠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알겠어. 케이크도 사갈게. 이런 대화들이 매일같이 오고 갔더라고요. 진짜 부부, 진짜 가족 같은 대화들. 그리고 또 발견한 건 민수가 수연이한테 매월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통장 내역을 봤더니 매달 300만 원씩 수연이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3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보다 많았어요. 민수가 저한테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용돈도 줄여달라고 했는데 예나 학원비, 병원비, 각종 용품비까지. 민수는 완전히 수연이네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수연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놨더라고요. 수혜자도 예나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연이와 예나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남편의 보험 수혜자도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다시 레미안 센트럴파크에 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갔죠. 508호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민수가 일찍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수연이가 예나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예나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엄마, 오늘 아빠 와? 응, 오늘 토요일 아니니까 안 와. 내일 와. 아,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 조금만 참아. 아빠도 예나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모녀의 대화를 들으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수연이도 예나도 민수가 주말에만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다른 곳에서 산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오후 6시쯤 택배 아저씨가 와서 508호 벨을 눌렀어요. 김민수 씨 댁이죠? 네, 맞아요. 수연이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어요. 김민수. 민수가 그 집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부동산 등기부를 뽑아봤어요. 놀랍게도 508호는 민수와 수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2년 전에 구입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2년 전. 그때 민수가 투자용으로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한다면서 저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집이었던 거예요. 제 도장으로 대출을 받고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수연이와 살 집을 산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 이용당하기만 했던 거고. 가족의 붕괴. 그 다음 주 내내 민수와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만 간단히 했고 밥도 따로 차려 먹었어요. 민수도 눈치를 챘는지 계속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오늘 안 나가? 지은아가 싫어하니까. 수연이랑 예나는? 전화로만. 하지만 민수 휴대폰으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와 예나가 왜 안 오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특히 예나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봤는데 문 앞에서 아빠 언제 와? 예나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일주일 후 민수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은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어떻게? 수연이랑은 정리할게. 정리한다는 게 뭐야? 예나는 계속 봐야겠지만 수연이랑은 끝낼게. 예나만 보겠다고? 수연이 없이? 그래.
양육비만 보내고.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수연이는 민수의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이제 와서 버린다는 거잖아요. 수연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수연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둘째는 곧 태어날 아이는 어떡하고. 양육비는 계속 보낼 거라고.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뭐가 이기적이야? 수연이를 5년 동안 속이고 나를 5년 동안 속이고 이제 와서는 수연이를 버린다고. 그게 이기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모르겠어.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해결해. 그날 밤 민수가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아마 수연이한테 갔을 거예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 망가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 수연이한테. 수연이 한 게 다 말했어. 뭐라고 했어? 수연이가. 수연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5년 동안 속았다는 걸 알고. 당연하지. 나도 그랬는걸. 수연이가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어. 뱃속 아이는 괜찮아?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는데. 수연이가 입원했어. 수연이까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물론 잘못한 건 민수지만 수연이도 저처럼 피해자잖아요.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 절대 용서 못한다고. 다시는 보지 말라고. 예나는? 예나는 아직 몰라. 수연이가 예나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고 해.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고. 숨겨온 비밀. 수연이가 입원한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수연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수연이가 예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들어오세요. 어색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나가 저를 보더니 이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이모. 예나에게 저는 이모였어요. 지은 씨죠? 민수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 수연이가 민수를 오빠라고 부르네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가 봐요. 앉으세요. 차라도. 아니에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가 예나한테 말했어요. 예나야, 저기 소파에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이모랑 얘기 좀 할게. 예나가 소파에 앉자 수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요? 민수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요. 충격이었어요. 수연이가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럼 왜 계속? 예나 때문이에요. 예나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저도 민수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이 안 됐어요. 수연이도 민수가 결혼한 걸 알면서 계속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는 민수 오빠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결심한 거예요. 이혼하고 결혼하자고. 네. 1년 전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년 전. 그때 민수가 저한테는 아직 아이 갖기 이르다면서 밀어놨는데 수연이와는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민수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예나도 정식으로 아빠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네. 지은 씨한테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민수 오빠를 보내주세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보내달라고요? 저희가 더 필요해요. 예나도 곧 태어날 아이도. 저희한테는 민수 오빠가 전부예요.
저한테는 남편인데요. 하지만 지은 씨는 아이가 없잖아요. 저희는 2명이나.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5년 동안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이제 와서 정실부인 행세하려는 거예요? 수연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민수 오빠한테 속은 건 지은 씨랑 똑같아요. 그 말은 맞았어요. 수연이도 민수에게 속은 피해자였죠. 하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랑 계속 만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사랑해서. 그때 예나가 다가왔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예나야. 엄마 안 울어. 예나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모, 우리 아빠 언제 집에 와? 예나가 보고 싶어.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예나야,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겨진 나의 눈물. 수연이와 예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지은 씨도 민수 오빠와 함께 있어봐요. 진짜 행복했나요? 아니면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사실 민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민수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민수의 진짜 사랑은 수연이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민수야, 이혼하자. 갑자기 왜? 오늘 수연이가 다녀갔어.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 너를 보내달라고 했어.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아. 너는 수연이를 더 사랑하고 예나와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지은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셋이서?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해? 나? 수연이? 한참의 침묵 후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연이.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끝이지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 이유가 뭐 있어? 하지만 너도. 나도 뭐? 너도 소중해. 소중한 게 사랑이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혼 서류 내일 가져올게. 서명해. 지은아. 그리고 508호에서 살아. 거기가 내 진짜 집이잖아. 그날 밤이 제가 민수와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짐을 꾸렸어요. 많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집은 제 혼수 집이었고 민수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게. 민수가 문을 나서는 순간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무함.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특히 민수가 수연이를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충격이 가장 컸어요. 5년 동안 제가 느꼈던 사랑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허무함.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는 민수와 수연이가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도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나는 이제 정말 민수의 정식 딸이 되었고 완전한 가정을 갖게 된 거죠. 그 아이에게는 잘된 일이에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제가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사랑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이란. 지금은 혼자지만 편해요.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레미안 센트럴파크 508호 앞에서 본 그 장면. 민수가 예나를 안고 있던 그 행복한 모습. 그건 분명 진짜였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진짜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진짜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프긴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마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나아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